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치하라TV 박진애 박근율입니다. 예. 제가 이 오프닝 멘트 하기 전에 이제 앞에 지난번 코시대 썼던 그 수법, 예, FA 관련 뉴스들을 쫙 한번 흘려드렸습니다. 지난 에피 댓글에다가도 제가 달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걸 어제 저녁 때, 참고로 지금은 11월 22일, 조금 있으면 이제 점심시간 됩니다. 11시 55분인데, 아무튼 여러분들 좀 만난 점심 드시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 때 만들까 했는데 이제 좀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 제 빨대님한테 어쩌면은 이제 오늘이죠. 이제 그분 기준으로는 야 어쩌면 내일 다 끝날 수도 있어. 이게 연락이 와갖고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최은성 양의지 둘 다 빠르면 오늘 발표 날 수 있어. 그 오늘이 이제 지금이죠. 예,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루를 사실 좀 미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박동원하고 유강남 발표 났을 때도 사실은 이제 어저께 2시였죠. 그래서 이제 2, 3시 정도면은 이제 양의지도 발표가 날 수 있다. 이제 이 최은성은 뭐 이미 발표가 난 거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최은성이 오히려 좀 빨리 발표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 보고 할까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는 좀 너무 늦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아무튼 이번 주 월화수목금까지는 또 이제 논술 수업도 또 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예고 드린 바도 있죠. 이게 FA가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FA하고 사고하고 맞물린 선수가 또 하나 있어요. 이제 한화의 하주석이죠. 예, 사실 한화의 하주석입니다라고 부르는 게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워낙 지금 큰 사고를 쳐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주운전건만 갖고 본다면은 이제 뭐 그렇게까지 큰 사고야 이러겠지만 그 선수가 그동안 쭉 해왔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은 스토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다가 물론 음주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 저는 진짜로 만약에 너 선수로서 가장 쓰레기 같은 행위 2가지만 꼽아봐라 그러면 저는 그걸 승부조작하고 음주라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다른 것도 많긴 합니다만 가장 쓰레기 2개만 꽂아라 그러면 승부조작하고 음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승부조작은 그걸 하면 그 선수 새끼를 하면 안 되죠. 진짜. 예. 진짜 이 새끼죠, 이 새끼. 그렇게 하면은. 그렇고 음주 같은 경우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프로로서의 자격은 없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온 것도 있습니다만 저도 이제 40 넘어서부터는 지키는 철칙이 하나 뭐가 있냐. 그 전까지는 저도 이제 막 그 다음날 수업이 있다 어쩌고저쩌고 해도 막 술 퍼먹고 막 뭐 새벽까지 먹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프로답지 못한 짓이고 결국은 내 몸을 갉아먹는 거구나라는 걸 조금만 나이가 지나면 느끼게 됩니다. 예, 그래서 특히 뭐 오전 수업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날 중요한 수업이 있다거나 그럼 그 전날은 술을 입에도 되면 안 되죠. 예. 왜? 나도 나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정말 안 좋게 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아직도 강승호를 인간 취급 안 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거든요. 예, 가드레일들이 받아 깨망정이지 그만에 사람들이 받아서 어떡할 뻔했습니까? 예, 그런 거거든요. 제가 근데 하주석건 같은 경우는 본인도 망했지만 지금 한화의 FA 그 전략에도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젠가요? 소식이 하나 나온 게 일단은 그대로 간다라고 손혁단장이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최은성까지는 얘기가 끝났구나. 근데 한화도 이제부터가 깝깝해질 겁니다. 아마. 예. 그러니까 최은성까지는 계획대로 이제 됐고 그럼 그 다음 순번과 루틴이 있었을 텐데 이게 지금 다 꼬인 거거든요.
예. 이제 하나도 어쩌면은 내야수 영입에 뛰어들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이제 국면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은성 양의지까지가 끝나고 나면 이제 2라운드 내야수 혹은 박세혁 이게 이제 2라운드입니다. 지금 저는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언론사들에서는 계속 뭐 박세혁은 생각보다 입질이 없네, 뭐 별 가치가 없네. 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 뭐라 그럴까요? 약간 이거 언풀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박철우 이제 박세혁 아버지죠. 예. 두산에서 잘렸어요 얼마 전에. 예. 그래서 그 뒤에 약간 좀 이렇게 저평가한 언풀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저도 몇 번 얘기했지만 유강남 못 잡았을 경우에 저는 그럼 박수혁 오면 되겠네 이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뭐 이제 지금 온 건 박동원이 왔습니다만 뭐 같은 박씨긴 하지만 느낌은 많이 다르죠. 근데 이제 언론에서 다루는 거 보면은 예전에 김대효한테 그 얼굴 쪽에 타구를 맞은 다음서부터 한마디로 말해서 애가 좀 이제 성능이 안 좋다 이 얘기인 거거든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포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자꾸 여쭙더라고요. 왜 이렇게 유강남에 대해서 이렇게 비관적으로 계속 일관되게 얘기했냐. 저는 이제 첫 번째 그걸 봤죠. 뭐냐면 되게 FA 로이드가 되면 앵간한 애들이 터져요. 근데 유강남은 안 터지더라고요. 그렇다는 건 유강남의 장점이 뭐냐? 꾸준하다. 근데 또 그럼 장점이 뭐냐? 꾸준하다. 그럼 마지막 장점은 뭐냐? 꾸준하다예요. 그 이상은 없다는 거죠. 예, 특히 가을에 미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세 선수를 놓고 얘기해 볼게요. 박동원은 65억에 LG로 왔어요. 유강남은 80억에 LG에서 롯데로 갑니다. 최은성은 90억에 LG에서 하나로 가요. 자, 이렇다는 건 뭘 의미하냐. 저는 선수마다 분명히 어떤 팀에 오고 싶어하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걸 이번에 또 느꼈어요. 무슨 얘기냐. 돈으로만 따지면 박동원은 LG로 올 이유가 없죠. 예. 기아에 있었어야 돼요. 기아발로 제가 들었던 얘기가 이거는 거의 확실합니다. 예. 기아가 처음 제시할 때에도 70억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년에 80억, 90억까지도 최종적으로 제안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근데 박동원은 4년 65억에 LG로 와요. LG 같은 경우는 지금 차단이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차단장님이 잘할 때는 감명석, 예. 근데 이제 못할 때 아갈차, 이제 이런 두 가지 별명이 같이 있는데 요즘 거의 아갈차 모드죠. 왜?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죠. 이제 올해라고 할게요. 예. 올해 우승을 할 줄 알고 사실 셀러리 캡도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냐면은 이러면 FA가 될 선수들의 입맛을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연봉을 다 줄 수가 없죠. 예.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너무 다급해갖고 그 언플도 하나 했어요. 뭐 아이씨 한번 제재금 낼 각오를 하고, 그건 말 그대로 이제 아갈차죠, 아갈차. 어떤 바보가 처음서부터 셀러리 캡을 어기면서 막 하고 싶겠어요. 물론 그런 팀이 안 나오리라고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왜? 제가 볼 때는 그 가장 유력한 팀은 NC거든요. 유출점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녹화를 할까 말까 망설였던 대목 중에 하나가 이제 딱 12시 5분이 됐는데 2시나 3시 정도에 정말 다시 두산으로 리턴한다라는 발표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 올해 스토브리그의 1부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2부는 누구냐? 박민우, 노진혁 이제 이쪽으로 가겠죠. 예, 그리고 박세혁은 어떻게 될 거냐? 요게 한 2부. 그리고 이쯤에서 마무리되면은 저는 3부는 어느 정도라고 보냐면은 그래도 남아있는 투수 자원들. 뭐 물론 이제 아까 오전에 장시환 같은 경우는 잔류를 택했습니다만, 근데 솔직히 3년에 9억이면 너무 저렴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도 장시환 정도면 한 10, 맥시멈 15억 이쯤은 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뭐 하나도 이제 아마 최은성 잡느라 그랬겠죠. 뭐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마지막 3부 정도가 이제 투수, 그리고 이때쯤 되면 이제 외국인 얘기가 슬슬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게 전부 쭉 늘어지면은 한 이제 FA 시작된 게 이제 11월 17일 수능날 서부였으니까요.
요게 한 달 스케줄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게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자리 못 채운 애들이 계속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그런 사실은 그거는 그때 하면 안 돼요. 왜? 그때는 연봉 협상해야 되는 거거든요. 흔히 말하는 샐러리 캡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도에 아무튼 제 빨대님은 하나는 맞추신 거예요. 최소한. 최은성하고 양희진 발표 난다. 둘 다 날 수 있다. 근데 최은성까지는 발표가 난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편집을 급하게 막 발편집을 막 하긴 하겠습니다만 과연 양희지까지도 오늘 발표가 날 것인가. 예, 그리고 이제 그 양희지 3초 샷이 하나 있었었죠. 이승엽입니다. 있고 양희지 있고 그 뒤에 이러고 그게 구단주예요. 딱 3초 올리고 삭제가 됐죠. 근데 이 3초 컷이 뭐냐면은 충분히 캡처하세요 라고 의도적으로 올린 겁니다. 그럼 과연 이 구단주가 실수로 흘린 듯한 이 3초 샷이 그래서 이제 거의 지금 야 양의지도 다시 두산 가나보다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게 과연 맞을지 안 맞을지.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M하고 K가 질렀던 게 다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M이 양의지 두산 컴백을 얘기했고 K가 최은성은 하나 간다. 유강남은 롯데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럼 박동원과 최은성과 유강남은 각각 왜 이런 걸 택한 거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동원은 분명히 수도권 프리미엄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유 그래도 같은 값이면 아니야. 조금 실제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지방구단에서 100억을 불렀다. 그러면 수도권 구단, 그중에서 특히 서울권에 있는 구단에서는 한 70억 정도 불러도 그 선수는 택하더라. 특히 자녀가 있는 유부남의 경우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유강남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미장가죠. 그죠? 예.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최은성은 뭐냐? 최은성은 장가도 갔고, 예. 최은성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그 6년이라는 거에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지금 LG 입장에서 LG는 아마 유강남도 그랬고 최은성도 그랬고 4년에 60억 맥시멈 70억 이상은 지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가 6년 90억 딱 이렇게 해주니까 아마 거기서 정말 그 진정성 내지는 마음으로 다가왔다. 그러니까 옛날에 마음으로 다가왔다는 일단 돈 이거였지만 요즘은 기간도 보거든요. 그리고 최은성이 지금 보니까 조건이 나쁘지가 않아요. 한화에서 꽤 괜찮은 조건을 제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봤는데 일단은 지금 보니까 계약금이 36억 상당히 큰 겁니다. 예. 전체의 40% 계약금 그냥 그냥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봉은 44억 원 그리고 옵션 10억 원. 그러면 이 옵션도 그렇게 어려운 옵션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6년. 예. 그러니까 최은성 같은 경우는 내 연봉을 거의 찐퉁으로 보장해주면서도 6년이네. 이걸 본 거였을 거고 박동원은 65억이긴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 65억 중에 옵션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같은 값이면 서울이다. 그리고 어쨌든 요즘 LG 보니까 다시 그 옛날에 넥센의 용사들이 막 드글드글한데 감독도 염갈량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낫겠다. 이런 게 가만히 됐던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아가 분명히 박동원을 잡았을 거면은 제 생각에는 이건 이제 제가 박동원 머릿속으로 들어갔다 나온 건 아닙니다만 최소한 나한테 뭐 한 6년에 100억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아는 거기까지는 제한은 못했던 것 같고 반면 기아 팬들 입장에서는 야씨 트레이드로 너 주면 너 땡겨올 때 김태진에다가 10억까지 주고 너 데리고 왔는데 앵간하면 우리 팀에 있어야지 너 좀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생각은 다 저는 이해돼요. 네, 다 이해됩니다. 기아 팬님들이 화나는 것도 이해되고 박동원 같은 경우는 수도권 프리미엄을 택한 것도 이해가 되고 실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LG 팬들도 지금 반응이 반반으로 갈려요. 왜 하필 데려온 게 비호감 박동원이냐 이 반응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론 이건 저 같은 경우인데 유강남보단 낫지 않냐. 예. 아니 FA 로이드조차 터뜨리지 못하는 그냥 늘 어떻게 보면 소나무 같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개보다는 임팩트 있는 박동원이 낫지 않냐. 그리고 설마 LG에 와갖고도 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고 치고 그러면 뭐 저부터라도 욕해야죠. 야이씨
너 옛날 버릇 못 버렸어? 이 새끼가. 예, 저는 그럴 거예요. 그러나 어떤 그 수치나 데이터로만 놓고 보면 저는 유강남보다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세혁 지금은 자꾸 이렇게 저는 이것도 일종의 역언플이라고 보는데 박세혁 그렇게 저평가될 선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지금 쓱 쪽에서 계속 접촉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재원 이제 포수 못 써요. 예. 이재원이 포수 FA 포기한 이유가 뭔데요? 예. 주전 포수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김민식 하나 갖고 쓰기 분명히 내내도 우리 내내도 우승할 거야.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그러면 박세혁 필요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NC가 지금은 저렇게 큰 소리 빵빵 칩니다만 만약에 양의지가 다시 두산으로 리턴했을 때 그거 어떡할 겁니까? 맥골 대안 없어요. 삼성 쪽에서 지금 자꾸 트레이드 카드 얘기를 하는데 트레이드 누구 주겠습니까? 예. 막상 트레이드 하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삼성 쪽에서 역으로 나온 얘기가 우리 강민호 줄 수도 있어. 그럼 강민호 받아오려면 누굴 줘야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트레이드 카드로 내놓긴 하되 우리가 원하는 선수 최대한 뽑아먹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누굴 줄 거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그거보단 박세혁이 낫죠. 예. 물론 부담은 돼요. 뭐 박세혁이 A급이라는 거. 근데 뭐 유강남이나 박동원은 뭐 A급 아닙니까? 다 A급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제가 녹화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 그러면 이제 다음 주쯤 되면은 이제 보상 선수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엘로끼가 서로가 유망한 투수 뺏기는 거 아닌가. 이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항상 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박예민 내려왔을 때 김재성 뺏겼던 사건이죠. LG가. 그러니까 에이 설마 이 포지션은 안 데려가겠지? 근데 거기를 집어가는. 이게 이제 하나의 묘미인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20인을 짤 때 보면은 지금 LG 같은 경우는 개투를 다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롯데는 유망한 투수들을 다 보호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반면 기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되면은 기아도 제가 봤을 땐 오히려 야수 쪽보다는 투수 쪽을 다 보호 못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엘로끼가 서로 명단을 주고받다 보면 우리 쪽 개투가 빠졌는데 저쪽 유망주가 왔네? 아마 이렇게 될 확률이 좀 저는 가장 높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설마 얘를 데려가겠어? 얘가 풀렸다고? 냈어. 그래서 나온 얘기가 야 혹시 서건창이나 김민성 중에 하나 가는 거 아니야? 그건 이제 역의 경우죠. 역의 경우. 그리고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야 임창규 풀어. 임창규 뭐지 이런 그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개투를 주느니 차라리 임창규 풀어. 그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창규 너도 정신 차려 임마. 얼마 굴욕적이냐. 솔직히 말하면 박동원이 온 거 비호감 그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유강남에 대해서 과연 LG 팬들이 지금 그렇게 아쉬워하는지 너 잘 생각해라. 응? 저도 솔직히 아쉽지 않아요. 솔직히 아쉽지 않습니다. 능력치로만 놓고 물론 이런 제 생각에 또 반감 가지시는 분도 있을 거라는 거 알아요. 저도. 그러나 사실 FA 로이드조차 터트리지 못하는 FA. 근데 80억에 갔다? 그러면 유강남 입장에서 롯데가 그래도 나를 많이 평가해 줬군이라고 생각해서 간 거예요. 최은성은 제가 볼 때 6년이라는 기간 보고 간 거고 박동원은 그래 같은 값이면 수도권이고 그러니까 수도권 프리미엄에 뭐 옛날부터 나 잘 알고 있는 감독 밑으로 가지. 다 선수마다 이유는 제각각인 겁니다. 예. 이따가 만약에 제가 편집하고 있는 동안에 또 양의지 영입 소식까지도 오피셜로 들린다면 그러니까 양의지의 두산 리턴 소식이 다시 들린다면 그거는 이따 짤로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지난 주말에 제가 좀 꼭 뵈야 할 분들 촥 한번 훑고 그러니까 2박 3일이었는데 좀 빡세게 다녔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또 이번 주 내내 논술 수업을 하려다 보니까 아직도 제가 좀 초췌하고 피곤한 건 있습니다만 이렇게 소식 나오는 거 올려드려야죠. 예, 그리고 그 이벤트 저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커뮤니티에 가보시면은 제가 이러고 있는 짤이 있거든요. 거기 댓글 달아주셔야지 응모 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은 제가 이번 주 지나서 댓글 한 명 한 명 달기 시작할 테니까 그때부터
물건 받는다라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미리 저한테 배송 정보 주셔도 되고요. 예, 요거 만약에 들으신 분들 계시다면은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할게요. 아무튼 이벤트는 내년 설 연휴 직전까지 쭉 계속되니까 거기다가 많은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저도 이제 갈 시간이 슬슬 다 됐네요. 예, 편집은 가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빨리 올려드릴게요. 아마 양이지, 글쎄 양이지 오늘 할라나? 아무튼 되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스토브리그 이야기 1탄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2탄 사건 사고편 안우진 푸이그 그리고 이 스토리의 연결고리인 하조석 편까지, 예, 이쪽으로 한번 중심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조석 진짜 예, 진짜 너도 참 안타깝다. 마치겠습니다. 박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탄에서 봬요.